자요. 페이지요. 582페이지요. 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1번이요.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통상 임대차. 그런데 어디에서는 된다? 통상 임대차를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뭐라고 쓰냐면요. 숙박계약이요. 숙박계약. 그래서 숙박계약에서는요. 그래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해요. 숙박계약에서는 부담한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통상 임대차 아닌데 숙박계약에서는 부담한다. 2번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필요비는요. 즉시 청구해요. 유익비 주고 유익비는요. 종료 플러스 반환 후 6개월 이렇게요. 종료하고 반환 후 6개월 이렇게. 자, 3번은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래서 재판상 재판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4번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 줄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있다. 해지 통고. 그럼 어때요? 갱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바로 뭘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멸 당시 임대인이죠. 소멸 당시 임대인. 알겠죠? 써요. 만약에 맨 끝에 써. 대항력이 있는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자, 85번은요. 1번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 이러면요 줄고요.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 이것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라고 그래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죠. 1번 틀렸죠? 2번은요.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죠. 임대차 종료 전에도 틀렸어요. 부속물 매수는 임대차 종료 후예요. 임대차 종료 후. 그래서 부속물 매수하고 유익비죠. 유익비. 이 두 가지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후에 행사하는 거예요. 3번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죠. 지상 건물.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임대차에 관한 등기로 보죠. 제3자에 대해 소유이 생긴다 줄 것이고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대항력. 그래서 제3자에 대해 소유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죠. 갑이라는 토지. 을이 지금 뭐다?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을이요 이렇게 건물을 짓죠. 건물. 을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을이 건물을 짓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건물을 짓고 여기다 등기를 하죠.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보는 거예요. 임대차 등기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 됐죠 지금?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4번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 없이도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지상물 매수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84번에요. 84번의 4번처럼 84번의 4번 85번의 4번하고 84번의 4번을 봐봐. 돌다 보면 4번처럼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죠. 해지 통보를 하면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은요.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그러면 임대인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묵시로 갱신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 양당사자는.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이에요. 알겠죠? 둘 다 통과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86번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죠. 여기 임차권은 임차인한테 인정되죠. 임차권은.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권은요. 해지는 방금 얘기했죠.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동산의 경우는 5일이라고 그랬죠. 둘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보상매매 청구권. 3번, 4번, 5번은 임차인에게만, 1번, 3번, 4번, 5번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죠. 자, 87번은요. 을은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 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병이 이를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은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을 건축한 뒤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또 임대했어. 그럼 이게 문제 뭐죠? 따져가면 되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해서 이것을요. 병에게 기간 약정 없이 뭐랬다? 이건 임차인이죠. 임대를 이렇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단 건축이니까 우리는 건물 소유자가 뭘한다? 대지 점유자죠.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만 건물을 철거라 청구할 수 있지 여기 병에게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두 사람 다 기간의 약정이 없죠. 그럼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1번 건물은 토지의 부합 틀렸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함으로 틀렸어요. 자, 2번은요. 을은 언제든지 임대차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돼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병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봐봐. 우리가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을이나 병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해. 각 당사자는.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이에요. 알겠죠? 둘 다 통과할 수 있다. 3번은요. 갑은 직접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물의 소유자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지금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죠. 을에게 철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인도. 왜요? 을이 지금 불법 점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죠. 을에게요. 5번은요. 을이 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갑이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통과할 수 있죠. 직접 통과를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을을 대위에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4번이 정답이죠. 자, 88번은요. 1번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복구 줄고요. 원상복구한다. 이러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단 말은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퀄 유치권 X죠. 2번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이걸 건물 기타 지상시설을 말한다. 지상물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이다. 3번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 임대인이 재판상 증액 청구죠. 청구 앞에 증액 있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이죠.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했죠. 증액 청구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청구시, 확정 판결시가 아니고 청구시를 기준으로 청구시부터 증액 청구시부터 발생하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 있죠? 수선 의무를 면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죠. 수선 의무를 면제 줄고 그러면 그것은 뭐냐? 소규모 수선이에요. 소규모 수선. 5번은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 사용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차임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당한 원인 첫 번째 줄 거 봐. 정당한 원인 동시행 항변권 행사죠. 동시행 항변권 행사. 왜 언제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럼 나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죠? 근데 내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데 사용이익이 없어. 그러면 월세에서 공제하면, 아니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용이익이 있을 때 공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죠? 89번은요? 1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죠? 2번.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 그러면 연대동으로, 차임을 지급하죠. 연대란 말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를 했다 이 말이죠. 임차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가 30만 원이면 각각 10만 원씩 내지만 자기네들끼리는 10만 원씩 낼지 모르지만 월세를 줄 때는 얼마나 줘야 돼? 30만 원을 준다. 연대다 이 말이죠. 일시사용 줄고, 이런 숙박계약 줄고, 이런 숙박계약의 경우는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돼. 만약에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 5번은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람들은 계약의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임대인이 줄고, 맨 끝에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까지 부담, 거의요. 까지 부담, 이걸 뭐란다? 이퀄 필요비 부담이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지만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임차인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요. 자, 90번 봐보세요.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도 유효. 봐봐. 임차인에게 불리 줄 것이고 맨 끝에 여기도 유효인 거 줄 거 봐. 불리해도 유효야. 그걸 무슨 규정이 나온다?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 임의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죠. 비용상환청권이죠. 2번이죠. 비용상환청권. 또 써 그 옆에다가 여러분 해설 봐 해설. 해설을 보면 거기요 또 비용상환청권 줄고 임대인의 도움이 없는 임차권 양도라 전대의 제한 줄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차임 지급 시기. 차임 도저히 끝에 차임 지급 시기. 이것이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에요. 알겠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자, 91번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 인정되는 거, 불리하더라도 효력 인정돼. 이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을 찾아라. 필요비하고 유익비. 알겠죠?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금지 이런 것. 자, 92번은요. 부속물하고 유익비 상환청권이죠. 1번 유익비 상환청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2번요.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구성부분 줄고 구성부분. 그럼 구성부분은 뭐다? 여기 봐봐. 여러분요. 독립성이 있죠. 부속물은 뭐다? 부속물하고 여러분 항상 비용하고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별을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언제나 같이 구별을 해야 돼요. 부속물은 뭐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다? 부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건 뭐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의 객체 이 말이죠. 비용은요? 독립성이 없다. 알겠죠? 독립성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 한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거래 객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 지금 구성 부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성 부분은 부속물이라고 한다, 비용이라고 한다. 비용. 그래서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알겠죠? 부속물이 아니고 비용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이래야지. 2번 알겠죠? 자, 3번은요.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줄고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8번은요. 7번은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이것은 맨 끝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
부정매수 청구권이 있다. 틀렸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거 줄거봐. 일시사용. 차임과 관계 X. 차임하고 관계, 왜? 차임은 월이죠. 월. 그러니까 한 달은 단기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차임이라든가. 알겠죠? 차임 연체 이런 것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6개월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다. 또 써 종료시 또 줄고 또 뭐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종료시예요. 종료시. 그리고 92번에 1번 메뉴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종료시죠? 유익비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종료시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만료시예요. 만료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만료시 이렇게. 93번 되어 있나요? 93번에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 유익비도 마찬가지죠. 종료. 2번 일시사용. 일시사용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4번 적법하게 전대. 적법하게 전대면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5번은요,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 그것을 뭐라 한다? 사진관 영업시설이죠. 사진관 영업, 뭐죠? 조명시설 같은 거죠. 이런 것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항이 된다? 틀렸죠. 자, 94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물이죠. 1번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 줄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단 말은 말이죠. 갱신을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차인은 즉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시란 말이 뭐죠? 갱신 청구권 행사 없이 이 말이죠. 갱신 청구권 행사 없이 이 말이죠. 갱신 청구권 행사 없이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지상물이 경제적 가치 유무,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요건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때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한다. 틀렸죠? 4번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강행규정 위반이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건물 소유로 목적은 토지 임차권이 등기 줄고, 토지 임차권이 등기 대항력 취득이죠. 여러분 대항력을 취득하면 어떻게 한다? 대항력 취득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누가 한다? 종료 당시 토지 임대인한테 하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95번은요,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울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울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임차하여, 그 다음에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1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을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죠. 그러면 을이 갱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죠. 2번 갑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두 가지가 안 돼.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돼. 그래서 갑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보면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하죠.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왜 그래요?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동시행관계죠.
동시이행 관계. 알죠?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나도 뭘 안 한다? 건물을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시이행이잖아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갑이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산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누구에게 이전된다? 병에게 이전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지금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토지 임차권이 병에게 이전되는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경매가 되면은 주된 권리가 경락을 받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경락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임대차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양도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매에서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죠? 3번. 95번이 지금 4번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4번 보세요. 갑이요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경매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단 말은 그러면은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임차권을 가져봐. 먼저 설명을 봐. 95번 봐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울소유 토지를 임차했죠. 그러면서 여기 울소유 토지를요 갑이 이렇게 임차했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죠. 건물을 갑이요.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했죠. 건물에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은 이 등기를 뭐로 본다? 임대차 등기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차에는 지금 뭐가 생겼다? 대항력이 생겼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면 다시 1번부터 봐봐.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런데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을이요? 여기 을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갑이 을한테 계약 갱신을 청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 갱신 안 해준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지상물을 매수라고 청구하죠. 그럼 2번요. 몇 기 더 2기죠? 따질 필요가 없죠. 채무 불행이죠. 채무 불행의 경우는 뭘 한다? 채무 불행의 경우는 뭐가 돼요? 부속 매수 청구권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봐봐. 여기서요. 만약에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죠?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 인도 의무와 을이라는 사람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다? 그럼 적법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까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먼저까지요?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매니까 매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건물을 인도 안 해도 되죠. 갑은 을한테 건물을 인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을이 갑이요. 이 을의 땅을 지금 계속 어디 가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 점유한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요. 항변권. 그다음에 뭐가 있냐? 유치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유치권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대해서 토지를 점유하죠. 토지를 점유. 여기 봐봐. 이 갑은요. 등기를 언제 해주냐? 잔금 받을 때 등기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과실을 수취하려면 물건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따지냐 토지를 가지고 따지냐 봐야죠. 그런데 이 갑은 토지를 지금 임차했잖아요. 토지를 임차했으니까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지금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매수청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을한테요. 그런데 을이 그러면 어디가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잖아요. 그럼 갑도 등기 안 해주죠.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등기를 갑이 을한테 안 해주니까 갑은 할 수 없이 이 대지를 점유하죠. 대지를 점유한 것은 이 점유는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적법인데 뭐가 있으면 만약에 사용이익이 있냐 없냐 따져야죠. 사용이익이 있느냐 없냐 있으면 뭐라고 반환하고 사용이익이 없으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건물하고 이제 토지하고 두 가지 보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갑이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소유권 취득.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갑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여기 저당권. A가 이제 저당권이 있었단 말이죠. 이 저당권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에 의해서 누가요? 여기 누가? 병인가요? 병이로 돼 있어요? 병이 경락이익이다 이 말이죠. 병이
병이 경락이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건물만 경락받는 게 아니라고요. 건물은 주된 권리고 임차권은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임차권까지 같이 경락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마치 뭐가 똑같아요?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바뀐 것과 똑같죠. 이게 임차인이 바뀐 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은 임차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주택임대 보호법이 이게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갑이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요.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뭐가 된다? 이전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이전해요. 그런데 이 임차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토지 소유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옆에 저 써봐. 을의 동의가 있으면 대항 가능 이렇게. 그래 임차권은 넘어가는데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임차권에 있어야 건물이 이렇게 증명되죠. 그럼 건물을 경락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경락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토지 소유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은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뭐랬다? 양도했다. 을의 동의 없이요. 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요. 을의 동의 없이 임차권하고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죠.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지금 봐봐. 4번처럼 임차권은 병에 이전됐는데 뭐는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이런 봐봐. 대항하지 못한다 말의 뜻이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해. 봐봐. 여러분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임차인 이거 병한테 갑한테 동의받았고 무단으로 전대하죠. 무단 전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유효. 이 사람은 누구다? 전차인이에요. 전차인인데 무단 전대란 말은 갑의 동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갑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죠. 전대차는 유효인데 대항하지 못해. 항상 대항이란 말은 전대차는 있는데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 봐봐. 여기는요? 좀 어려워. 여기 봐봐. 여기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경락받은 사람은 임차권을 취득하죠. 왜? 건물이 주된 권리고 임차권이 종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를 경락받은 사람은 종된 권리도 같이 경락받는다고. 대신 무슨 말이 뭐예요? 그 임차권을 가지고 등기 없이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그럼 대항하려면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을의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경락받고 다녔는데 그럼 나하고 계속 임대차 계약을 할래? 물어봐야지. 알겠죠? 묻지 않고 경락받으면 골치 아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임차권은 있는데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4번 5번 똑같아. 4번 5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은 이 대금하고 등기 있죠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 대금을 줄 때까지 갑은 을한테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과실을 준다 안 준다?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인도시부터 월세를 먹으니까 이 사람이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시행이니까 물건을 안 줬죠. 이 사람 대금 안 주니까 물건 안 주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뭐를 줄 필요가 없다? 과실은 뭐죠? 월세죠. 월세를 갑은 을한테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갑은 남의 땅을 점유하죠. 남의 땅을 점유하죠. 그럼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이 있으면 반환하고 없으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건물에 대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잔금을 주기 전까지. 물건을 인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요.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고 있죠. 대지를 점유하는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뭐는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뭘 한다? 반환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건물이냐 대지냐 이렇게. 그래서 대지에 대한 사용이익은 반환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과실을 추치한다. 우리가 지상물 매수는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96권을 보세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매수 청구권에 대항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지상물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축 OX X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지상물의 소유권을. 그러면 임차인은요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가 행사하냐? 현재 지상물의 소유자가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했으니까 지상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특별한 사정이 뭐죠?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뭐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없는 한 먼저 뭘 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뭘 한다? 갱신을 청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뭘 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갱신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안 돼. 4번은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자. 임대인 그러면요 우리가요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니까.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 그러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철거. 지상 건물의 철거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97번은요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니까요 을의 토지, 이거 똑같죠? 여기는 을의 토지에 갑이요 임차를 해가지고 했죠. 그러면 건물이 무허가 동그라미, 이런 무허가 미등기. 봐봐, 무허가 미등기여도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무허가,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미등기, 무허가 미등기 세 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무허가 미등기. 또 뭐가 있어? 무허가 미등기.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이 돼. 알겠죠? 세 번째 뭐가 있어? 그럼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경우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2번은요 갑의 차임연체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 차임연체를 해지. 채무불이행이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죠. 의리해지 통고, 임대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시로 행사할 수 있다. 4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대항력 있죠. 대항력. 그런데요 나중에요 토지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어서 병이 양수인이죠.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Y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했죠.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써 옆줄 긋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것을 매매 대금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대금은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잖아.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결정할 때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것을 매매 대금으로 하지 않아요. 건물의 시가 그대로. 알겠죠? 그럼요 일단요 99번까지만 하죠. 그 다음부터는 막 임대니까요. 자, 99번 일시사용이죠. 봐봐. 그럼 이런 것이 나오면 일시사용자 임대차에서 적용되는 걸로 모두 고른 것을 했죠. 그럼 생각을 해봐. 일시사용은 뭐가 되냐? 일시사용은 뭐죠? 며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봐. 차임하고 월세하고 관계되는 건 다 안 돼. 차임, 증액, 차임감액, 부속물이라는 거 질권. 그럼 질권 뭐 예면 그때 질권 동그라미? 그럼 질권은 뭐라고 그랬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니까 그걸 받아야 되니까 임차인 소유 동상이나 과실을 압류한 거죠. 그러니까 법정 질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어떠한 채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인이 연체 차임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거니까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부속물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시사용. 그 다음에 여기가 차임이죠, 차임. 차임이란 말 자체가 한 달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장기. 그래서 여러분요, 일시사용에서 인정된 것은 비용상환청구이다. 알겠죠? 비용. 이런 봐봐요. 우리 내가 모텔에 들어가서 하루 자는데요. 모텔이 너무 습해가지고요. 옷장 안에다가 셔츠를요, 옷장 안에 넣어놨더니 금세요, 곰팡이가 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비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일시사용도. 만약에 청소를 해줘야 돼. 청소를 안 해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청소를 시켜서 청소를 했다 이 말이죠. 비용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비용 같은 것은 일시사용인데, 특히 여러분 아까 우리 일시사용하고 안 되는 거 시험에 두 번이나 뭐가 나왔어? 부속물, 매수, 청권이 나왔죠. 시험에 정답으로 두 번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디귿하고 니을은 뭐냐면 여기서 먼저 니은이요, 차임이다, 차임. 그 다음에 법정질권. 법정질권은 차임 등을 연체했을 때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 거란 말이죠. 그걸 법정질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보면 니은하고 니을은 월세하고 관계되니까 일시가 아니고 장기죠. 그 다음에 부속매수청구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고 비용상환 청구권만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요, 오늘 다 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런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이러면 이거 풀 수 있죠?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하죠? 시험 보죠?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있죠? 채권법을요,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채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면 민법 총칙 한번 봤기 때문에요. 일단 채권법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물권법은 반으로 나눠서요, 하려고요. 물권법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남양주도 반으로 해서 봤거든요. 점유권까지. 보고, 나중에 반 보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문제가 똑같은데, 여러분요, 우리가 11월, 12월 때 봤던 문제 있죠? 그게 12회부터 18회까지예요. 여기 있는 문제가 18회도 몇 개 있는데 19회부터 28회까지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하면 한 760문 정도 돼요. 여러분 11월, 12월 달에 봤던 문제하고 여기다 두 개 딱 합하면 760문제가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다 풀었는데 떨어졌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올해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